유성민님, 영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오너가 B2B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무지한 CEO에 대한 컨설팅 지원도 해주시나요? 근데 이런 경우는 오너가 그냥 기술이야, 기술자야. 예, 그죠? 이럴 수 있어요, 그죠? 영업 잘 안 해보고. 네. 네. 난 정말 이거 세계 최초 걸 만들었어, 우리 회사는. 네. 이럴 수 있잖아요. 네. 이런 분한테 어떻게? 컨설팅이라기보다는 네. 그렇게 제품 만들어서 실패한 사례를 얘기를 해드릴 것 같아요, 저는. 네네. 그러니까 저희도 기술자 출신들인데 저희가 이제 사업체를 만들고 영업을 하면서 네. 여러 가지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대상으로 B2B 영업도 했고 요즘 이제 소호들 위주로도 영업도 세일즈도 하고 그러는데 네네. 그 차이점들이 분명히 굉장히 크거든요. B2B에서 잘 됐다고 그래서 이 사이즈를 내린 고객들한테 왔을 때 통하진 또 않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기술만 가진 분들이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그런 자유로운 토킹을 통해서 뭔가 확 시각을 바꿔드리는 게 좀 필요하겠네요. 갑자기 부장님, 네. 그 부장님의 그런 이제 간증 토크 있잖아요. 네. 우리 퀸텟이 얼마나 시행착오 했는지 그 얘기 다음번에 와서 해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아주 그 남한테 굉장히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죠? 실패담이 너무 많이 나와야 돼요. 아직 잘 가고 계시니까 네. 괜찮죠. 네. 자, 심동환님, 기업들 사이에서도 가능한 많은 정보를 원하는 게 다반사인 것 같은데 필요 없는 정보도 필요하게 만드는 방법이 없을까요? 간결한 정보를 원하는 영업 마인드도 있지만 팔기 위해 모든 필살기를 원하는 고객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무슨 말씀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가요. 네. 심동환님 좀 그 질문 다시 좀 간결하게 좀 이렇게 핵심만 좀 다시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쓸데없는 답을 드리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자, 여러분들 지금 설문조사하고 있으니까 설문해 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방송 반영했고 설문하신 분 중에서 또 50분인가? 네. 50분께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감님, 모든 시스템의 기능은 우수합니다. 그런데 이를 운영하는 것도 사람이고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야 정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사람인데 이러한 시스템의 영업이 쉽게 입력하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자동으로 입력해 줄 수는 없는데.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은 영업사원이 시스템을 만들 때 이런 기능을 도입하자라고 하는 분들은 보통 영업이 아니에요. 영업 기획이든지 관리부서든지 다른 데 차출된 TF고 그 중에 영업 조직에서 오신 분 한 분 정도 있으려나?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현상을 접목하지 않은 시스템을 만들어요. 네. 그 직접 해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내가 영업을 하면서 써봐야 돼요. 얼마나 그게 넣기가 어려운지를 모르고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작위로 그냥 늘려놓으니까 쉽게 넣는다는 거는 굳이 한다면 이런 건 있어요. 정보를 넣을 때 쉽게 카피 기능을 넣는다든지 기본적으로 세팅할 수 있는 값들은 빨리 세팅을 해준다든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하지만 어차피 쓸데없는 정보 다 넣으라고 그러면 다 소용 없어지는 얘기라서. 그러니까 뭔가 이 시스템 처음에 뭔가 포털을 처음에 할 때 일단 영업들한테 확실하게 뭔가 그 피드백이라든지 아니면 컨펌 같은 걸 받고 하는 것도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좀 크게 접근을 할 거면 영업 조직을 굉장히 깊이 인볼브 시켜서. 근데 사실 미안한 얘기죠. 영업들이 힘들어집니다. 힘들어지지만 이런저런 얘기를 통해서 가능하면 덜 힘들어지게 하자. 해서 참여해서 확실히 쓸 수 있는 걸 만들자라고 해야 되는 거고 아까처럼 굉장히 쉽게 처음에 라이트하게 갈 거면 사실은 그런 거를 굳이 그렇게까지 심도 있게 안 해도 빨리 일단 해놓는 거죠. 야, 이 정도는 넣어야지. 기회랑 활동만 넣어.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는. 네. 황종대님, 아직은 오너의 입장이 계약 실적 위주로 주축되어 있는데 활동 실적 위주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제안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걸로 조금 답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그러니까 CEO를 어떻게 설득을 할 거냐라고 할 때 아무 근거 없이 설득하지 마시고 활동이 뒤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났었는데 겉으로 CEO한테 보고된 거는 그 중에 요만큼 잘 된 거 요만큼 이제 분명히 뒤에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을 거라는 거죠. 돈 되는 것만 찾아다녀. 그러니까 신규 고객을 안 찾는 거예요. 힘들잖아요. 내가 왜 신규를 찾아? 그냥 기존에 있는 거 어카운트 좋은데 찾아가지고 그 보험 대리점들 보면 아시겠지만 큰 보험사 대리점들 강남에 있으면 무조건 강남 지점장 가면 무조건 실적 좋잖아요. 딴 데 가면 안 좋은 데가 있는데 그거는 본사에서 얘를 키울 거냐 안 거냐 해서 아예 글로 보내버리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데도 있는 거거든요. 내가 저게 뻔한데 저기 가서 신규를 뚫고 있어야 되나? 실적으로 안 잡아주는데.
그런 폐단으로 인한 그 영업 조직의 여러 가지 뭐 분란이나 서로 간 이견 차이나 불만 있는 사람 잔뜩 있을 거예요. 네. 그걸 인정해줬을 때 얼만큼 올라올 거냐라는 거는 어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홍성우님, 부사장님 의견대로라면 기업에 먼저 교육을 시켜주셔야 할 것 같은데 시스템 도입 시 교육이나 컨설팅 비용은 무료인지요? 지금 같은 얘기들은 사실 이제 저희가 세일즈나 프리세일즈 단계에서도 어느 정도 해드릴 수 있는 얘기고, 근데 이제 보통 컨설팅이다 하면은 이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거창한 전략과 뭐와 이런 거로 무장이 돼서 영업 방법은 이렇게 가야 되고 조직을 진단할 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뭐 이런 과제를 추출해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단계별까지 하는 컨설팅까지 가려면 좀 거창하고요. 네. 컨설팅이 그건 무료는 아니죠. 그건 아닌데 지금 같은 식으로 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 SFA 도입을 안에서 추진하셔야 된다라는 것들은 충분히 당연히 해드리는 일이고 시스템 도입하고서 뭐 교육 같은 건 당연히 수반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지금 많은 부분에 여러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또 퀸테 시스템스에서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자기 질문에 대한 답글이 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최명감님, 영업 관리를 위해서 시스템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시점이 언제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뭔가 하고 있어요. 사업부에서 뭔가 지금 영업하고 있는데 이런 SFA도 도입하는 시점이 언제일까? 그런 걸 판단하는 기준이랄까? 네.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될 때 잔치를 벌려라 뭐 이런 말이 있듯이, 그러니까 거꾸로입니다. 영업이 잘 되고 있을 때 도입하시고요. 안 되고 있을 때 하면은 비용도 쪼요. 잘 되고 있을 때 더 잘 된다는 목적으로 도입하시는 것도 좋고, 또한 이제 영업 조직 내에서 뭔가 이견들이 아까 같은 이견들이 막 생겨요. 서로 실적 좋은 고객사만 먹으려고 그러고 이런 것들이 생긴다. 또는 우리 영업이 좀 굉장히 다각화되는 시점이다.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기존 세일즈도 있지만 뭐 저희 제품 가지고 소호 사업자들 위주로 가는 경우도 이런 세일즈들이 막 늘어날 때 갑자기 한 번에 확 바뀌면서 복잡해지거든요. 그럴 때는 도입을 고려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김창희님, 가장 기억에 남는 실패 사례 하나 부탁드린다고요. 네. 보통 초반 애들이 다 그렇죠. 초반 애들이 다 그런데 뒤로 갈수록 어떤 것들을 했냐면 아까 당근 채찍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채찍이 더 쉽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쉬운 채찍은 이거죠. 정보를 안 넣으면 다음으로 진행이 안 돼요. 영업계를 안 넣으면 영업을 수주할 때까지 이 영업이 각자 이제 제품을 개발하거나 또는 뭐 이게 고객들한테 POC를 해야 되거나 이런 서포트를 받아야 되는데 서포트 자체를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ERP로 들어가서 ERP 땅에서 무슨 프로젝트 레벨이 생성이 돼야 거기다가 타임카드나 뭐나를 넣으면서 이런 조직을 갖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못하게 하는 거죠. 그게 채찍이거든요. 넣어야지 진행을. 그러니까 안 그러면 영업사원들이 리드를 넣으면 쪼이니까 가만히 이러고 있다가 될 것 같은 걸 마지막에 넣어요. 그렇죠. 떨어질 건 안 넣잖아요. 그러니까 수주 확률은 되게 높은데 이놈은 이상하게 꼭 이 수주된 시점하고 뒤집어 보면 한 달 이내에 다 넣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만 생기니까 아예 그 단계를 밟아 나갈 수 있게 이것들이 이제 다른 시스템과 타이트하게 시점마다 뭔가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진행이 안 되도록 안 넣으면 이런 것들을 채찍으로 많이 쓰죠. 근데 이제 초반에 했던 프로젝트들은 그런 채찍을 많이 안 썼어요.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할 수 있게 해놨더니 당연히 이제 실패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제 프로젝트 내내 변화 관리를 해야 되고 오픈하고 나서도 변화 관리를 해야 되고 아까 장표에서 잠깐 봤던 그런 운영 조직 자체가 그냥 한 번 있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애들을 관리하고 독려하고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지. 그냥 시스템 만들었으니까 너희들 써라 라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조직이 따라다니면서 팀장님 왜 보고를 그렇게 받으세요? 시스템으로 회의하셔야지. 이런 것도 하고 그 안 되는 것들이 CEO한테 보고되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변화 관리 수반되는 것과 채찍을 좀 적절하게 잘 섞어서 쓰는 거. 얼마 에포트가 들진 않아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석주님, CRM을 쓰다가 향후 변경되는 항목이 있을 경우에 조율은 어떻게 하는지요? 추가 비용이나 새로 구축하는 게 나을지 고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데 뭐 이런 거랑 비슷하면 현대차가 얼마예요라고 비슷하게 답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겠지만 쉬운 툴을 넣으면 기본적인 변경을
직접 다 하실 수도 있어요. 어드민이. 네. 근데 어려운 툴을 넣으면 개발하는데 어렵겠죠. 그렇죠. 그리고 변경되는 게 어느 정도냐에 따라 다르겠죠. 우리가 10장의 화면을 쓰고 있다가 30장을 추가로 넣겠다. 네네. 또는 없던 분석을 넣겠다. 이러는 변경하고 10장에 있는 화면들의 항목들만 조금 조정을 할게요 하고는 완전히 다르겠죠. 네. 네. 강상호님, 제조기업의 고객 정보가 중요하듯 업체마다 공유한 정보, 중요 유무가 다를 텐데 너무 정보에 대해 잘라내면 소스가 너무 없는 게 아닌가 의심스러운 영업대표가 있다면 어떻게 제안하실 건지요? 영업대표가 이걸 의심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제조 이게 영업대표가 아니라 대표이사 아닌가? 의심한다. 너무 하다 없으면 이놈이 영업하는 거 많은 거야. 이거 그죠? 영업대표. 그러니까 정보를 이제 아까 권한으로 잘라낸다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이신가 싶긴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네. 정보를 어느 정도까지 공유를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는 건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내 정보가 있지만 네. 우리 팀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있고, 네. 그러니까 기능상으로는 다 오픈이 돼 있어요. 이거를 우리 쪽에서는 어떻게 제한할 거냐의 차이지 않습니까? 네네. 자, 많은 분들이 지금 그 SAP C4C 클라우드 클라우드 포 커스터머죠. 네네네. 요게 이제 SFA 클라우드 서비스인 거죠? 예. 네네네. 그럼 지금 그 퀸텍 같은 경우는 이것을 지금 이렇게 그 실제로 구현해 주시는 파트너인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C4C도 그렇고 SAP 자체에 원래 이제 온프레임 구축형 버전의 CRM도 있고, 네. C4C는 클라우드 버전이고, 뭐 어떤 방식으로든 고객한테 가장 맞는 솔루션을 제안을 드리는 게 맞는 거겠죠. 네. 많은 분들이 백엔드 ERP하고 연계 같은 거는 다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C4C나 이런 어차피 SAP의 제품이다 보니까 네. 가장 장점이 SAP ERP랑 그냥 붙어 있다는 건데, 네네네. 뭐 네이티브하게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통상 세일즈 시스템에서 SFA가 담당을 하는 게 수주하고 계약이 되면 네. 첫 세일즈 오더를 입력하는 정도까지, 그 뒤는 후선은 이제 출고되고 배송되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저쪽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ERP랑 접점을 어느 선에서 가져가냐가 이제 프로젝트마다 조금씩 다른데, 예를 들면 이제 C4C에서 넣는 세일즈 오더 정보가 SAP ERP에 있는 세일즈 오더와 똑같거든요. 네. 넣으면 그냥 가는 거죠. 이런 정보들 또는 이제 이런 커스터머 정보들 이런 것들 자체도 기본적으로 다 동일하게 세팅이 돼 있으니 네. 인터페이스나 이런 정보 연계 부분에 훨씬 장점은 있죠. 네. 자, 임근식님께서 요새 뭐나 AI 하니까 이런 딥러닝 같은 기술이 나중에 이제 이런 SFA나 고객 분석 이런데 뭐 접목이 될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제가 전공을 인공지능을 했는데 딥러닝까지는 잘 모르지만 일단은 아까 보셨던 어떤 고객들의 어떤 고객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고 이 고객들을 우리가 데이터 관점에서 분류해 봤을 때 어떤 특성을 갖는 고객들이 있고 얘들한테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 될 거냐라는 건 사실 시스템 관점이 아니고 네. 다른 분석 관점에서 우리가 기존 데이터를 돌리면서 나오는 시사점들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이 시스템의 프로그램이나 고객 유형을 심을 거냐는 건 별 일이 아닙니다. 네. 그럼 이제 얘들을 가지고 어떻게 만들 거냐는 건 SFA 관점이 아니라 이제 또 다른 CRM을 가지고 이제 고객을 어떻게 해야 할 거냐는 관점에서 다른 그 분석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나오는 결과물들이죠. 네. 이 결과물을 갖고 이 고객을 마케팅으로 풀 거야, 세일즈로 풀 거야 하는 거는 이제 다르게 가겠죠. 그 타겟들을 여기다 넣어서 그런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건 여기고요. 네네. 그건 좀 앞단의 컨설팅적인 얘기라고. 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최병감님, 영업을 진행할 때 프로모션 프로그램도 매우 중요한데 진행할 시점도 중요한데 언제 진행하는 것이 효과가 클지 등을 사전에 확인이 가능한 솔루션이 있을까요? 그리고 파트너 대상 프로모션과 고객 대상 프로모션 중에서 어느 것이 효과가 더 클지 미리 확인하는 솔루션이 있을까요? 어렵네요. 이거는 답이 없을 것 같은데. 네. 잠깐 질문 한 번 더 볼게요. 진짜 이런 게 있으면 다 쓰지. 그러게요. 이거는 제가 아는 지식에서 답변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